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한 유튜버의 손배소 패소했다. 뉴스가 꽤 많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낙연에게 고소를 당할 때 내 채널이 드디어 떡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변방의 유튜버에게 시비를 걸어주니 내가 유명해지겠구나 했는데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에게 관심이 없었고 언론들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만 마음고생하고 돈만 깨지고 채널 떡상에는 1도 기여하지 않았다.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도를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이게 너지? 근데 지금도 뭐 떡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언론이 다뤄주는 비중에 비해서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은 신천지 연루선 패소에 대해서 반인권적 판결이다. 항소할 것. 그래서 이게 또 기사까지 났어요. 자, 1심 법원이 저의 패소를 판정했다.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거짓이 참이되고 사실이 가려지는 악행을 이번 같은 판결이 방관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이기는 세상을 물려주지는 말아야 한다. 저도 더는 참지 않겠다.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낙연이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여기서 나오는데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선 사법부 불신에서 시작됐다고 해석합니다. 야, 이건 너무 충격인데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다. 자, 이낙연 씨,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제가 신천지 연루설 의혹 제기했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형사 민사 소송하신 분이 사법부 폭동은 사법부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의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야,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의혹이라고 얘기했잖아. 저도 의혹들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참은 거짓을 이기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세요? 이재명의 대법관 매수 의혹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기는 하면서 일개 유튜버가 대선 후보인 이낙연의 신천지 연루설에 커뮤니티에 이러이런 것들이 많다 해서 쭉 정리해서 올린 영상을 가지고 형사, 민사 다 고소하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이거 근거 있어요? 의혹에서 나온다며. 나도 의혹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하게 승복할지 걱정된다. 이건 뭐야? 이거는 완전 저놈들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제끼지 않으면 헌재나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승복 안 한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게 민주당 동지가 할 말은 아니죠, 당연히. 지금 폭동의 원인을 이재명이 대법관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24년 1월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의혹 덮어야 했나? 잘못된 생각이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낙연, 신천지 연루 의혹 덮어야 했나?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이낙연의 말로. 똑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자,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걸 덮어야 했나? 강하게 반발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이낙연이 반사회적인 일을 일삼는 신천지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덮어야 됐나? 강하게 반발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대표 지지층에서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반응이 있다 하자 이미 피해자들이 항의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저기 제보했는데 언론들도 보도하지 않던 시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확인해서 언론에 알렸는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이미 커뮤니티에 이런 의혹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들도 보도하지 않는 시점에서 1년 17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그래서 확인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낙연 말로 제가 한 걸 그대로 반박할 수 있죠. 그걸 덮어야 했나? 신천지 연루설을 덮어야 했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덮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잘못은 덮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이라고 결정 짓는 말이잖아요. 의혹 얘기가 아니라 잘못은 덮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덮지 않은 거다, 깐 거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끝까지 잘못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대표 체제에 살벌하다. 참 나쁘게 변한 기간이다. 이게 내가 몸담은 민주당이 맞는가? 동지 맞는가? 내가 좋아했던 그 선배가 맞는가? 그게 참 안타깝다. 동지 맞는가? 자,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의 최측근. 그건 언론에 이미 쫙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부풀리고 끝까지 공격한 게 누구냐?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이다라고 몰고 간 게 누구냐? 이낙연 아닙니까? 동지에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아니잖아요. 이낙연은 대장동 의혹,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 아니냐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경선 기간 내내 얘기했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지만 경선에 승복하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 당원들의 주된 생각이에요. 동지가 할 수 있는 공격이었나?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사법 리스크 운운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술 더 떠서 서부지법 폭동이 이재명 때문이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의 불신 때문에 생긴 일이고 사법부의 불신은 이재명의 대법관 매수 의혹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고소를 하시나요? 네, 저를 고소하시나요? 왜? 신천지 연루설 의혹 제기했다고. 본인은 본인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못 견디고 고소하면서 본인이 이재명에게 했었던 그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거는 맞고 내가 당하는 건 아우 짜증나. 이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 이렇게 쫌생이처럼 정치해서 되겠습니까? 덕분에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칠링 이펙트. 저에게 승소하고 이기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입을 다물게 만들려는 목적. 칠링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정치계에. 나경원도 잘하죠. 기사가 막 올라오면 전부 다 고소 고발한다. 그러면 기사들이 싹 줄어들죠.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고요. 자, 이낙연이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저는 이낙연에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저를 고소해서 억울하다, 판결도 잘못됐다, 항소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건 이낙연의 본인의 말로 다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덮고 가야 했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 덕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된 것 중에 가장 큰 지분이 누가 갖고 있냐? 이낙연 당신 아닙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낙연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 유죄 판결 난 게 있습니까? 그래놓고 사법부 불신이 이재명이 대법관 매수 의혹이라고 또다시 이상한 걸 주장합니까? 신천지 연루설 하나에 그렇게 팔팔 뛰는 인간이 아니 그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 법한 그런 주장을 언론에다가 막 얘기해도 됩니까? 자, 유시민 작가의 글 한번 볼게요. 유시민 칼럼,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 발언하지 말라. 나는 지난번 칼럼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 주자들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김두관, 김동연을 거명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안정되고 강력하고 훌륭한 민주당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지난번 칼럼에 대해서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줄이라도 보도한 언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매불쇼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더니 달라졌다. 신문방송이 제법 보도했다. 하지만 내 말의 취지와 맥락을 제대로 다룬 보도는 거의 없었다. 전후 맥락 제거하고 비명 정치인을 인신공격한 것처럼 보도했다. 여러 종편의 평론가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당직자들도 나를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격하했다.
최근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을 느낀다. 2002년이 생각난다. 노무현을 적대하는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띄웠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은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2024년 총선도 떠오른다. 언론은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주문을 외면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표본이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면서 민주당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흔들었고 반명 정치인들을 비호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그들을 남김없이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윤석열 검찰 독재 손아귀에 넘겨준 배신 행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거듭 말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내놓고 입에 올리거나 은근히 부각시키는 민주당 정치인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승인하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법에, 칼에, 계엄령에 3번이나 죽을 뻔했던 당 대표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당의 주권자가 당원이라는 원칙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김경수 얘기인 것 같죠.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임종석이죠.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사이에 중립을 취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조명받으려는 정치인한테 국정 운영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내각 나눠먹기 하는 김경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법 리스크를 대놓고 입에 올리는 것 이낙연이죠. 유시민 칼럼에서 시원하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낙연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많이 받아줍니다. 김경수가 얘기하면 많이 받아줍니다. 뉴스가 많이 나와요. 종편에서는 계속 불러서 마이크를 들이대 줍니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쓰면 기사화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걸로 알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진짜 이낙연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낙연에게 고소당한 제 채널은 떡상했어야 옳아요. 하지만 제 채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언론에 시끄러운 것만큼 사람들 관심이 없다. 언론만 떠들어 제끼는 거지. 일반 민심은 아무렇지도 않다. 영향력 없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셔라. 하지만 쟤네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거할 필요는 있다.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관련해서 1심 승소. 이낙연은 바로 항소합니다.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또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또 진행되면 언제 또 2심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